자, 이제 내일이면 산타랠리 주간이 끝납니다. 근데 산타랠리 주간에 5일 연속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아니, S&P가 산타랠리 구간에는 거의 80% 넘는 확률로 S&P가 2% 정도 오른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하락장이다, 상승 추세에서 하방으로 돌아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상황까지 아직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뭐 그런 추세까지 간다면 1분기가 아닌 2분기 3월부터 그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1월 달에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제 하방이 있고, 그래서 많이 떨어지더라도 저점을 찍고, 예를 들어서 나스닥을 보면 저점을 찍고 오를 가능성이 더 높지, 이제 1월 달에 하락했다고 3, 4월까지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지수들이 주가가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럼 제가 치킨 100마리 쏘겠습니다. 자, 그럼 베팅을 해보죠. 대체적으로 고점에서 10% 하락하면 공식적으로 조정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10% 하락하면 550불이 되는데 S&P가 오늘 기준으로 6%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만약에 안 나오면 치킨 100마리 쏘겠습니다. 우선 1월 달에 왜 하방이 막혀져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많이 떨어져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한 상태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계속 지표들이, 자잘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경제가 강한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온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다가 이번에 확 줄어들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직장에서 그만두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고, 직장에서 나왔는데 일을 못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전체적으로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지수를 보면 인플레이션 지수가 이제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어요. 9월부터 10월, 11월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 지표가 이제 2주 뒤면 나옵니다. 그래서 2.9%나 2.9% 그 이상이 나오면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면 3.3%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헤드라인은 점차 오르고 있는데 근원은 멈춰 있는 상황이고, 숫자를 보면 3% 이하입니다. 그래서 3%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5년으로 봤을 때 이렇게 2022년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거의 9% 가까이 찍고 쭉 떨어진 게 확인이 됐죠. 그리고 2024년,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는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5.5% 연준 금리에서 4.5%로 내린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내려왔고 하방이 유지될 거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취임되면서 관세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길 거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하방세인 상황이고, 그런데 관세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관세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거시경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합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아직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애플 시가총액은 3.7조 달러고 거의 4조 달러까지 갈 뻔했죠. 엔비디아도 3.5조 달러 시가총액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3조 달러고요. 이렇게 높게 시가총액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실적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면 영업이익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성장률 자체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분기마다 2023년 3분기에는 60% 상승, 23년 4분기에는 36% 상승, 22% 상승, 15%, 12%, 8% 이렇게 상승 추세가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는 게 미국 기업이고요. 매출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14%, 10%, 9.98%, 9.97%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실적들이 아직까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방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실적 발표가 순식간에 무너질까요? 이제 실적 발표가 3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경제가 강한 상태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상태고 물가지수가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에 기업들이 실적을 잘 못 낸다라고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볼 수 있죠. 최근에 증시가 계속 하방이었던 이유가 달러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10불 가까이 왔고요.
올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2022년 그때 증시가 안 좋았을 때의 그 고점 근처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가 강세가 되면 해외 매출 성장률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한국에서 지금 10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환율 때문에 150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 그 환율 차이가 많이 나서 아이폰을 사기가 어렵겠죠. 150만 원을 주고 이 환율 차이 때문에 수요가 둔화됩니다. 그러면서 해외 매출이 줄어들고 이 회사 매출이 전체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러 지수가 오르면 주가가 내리는 거고요. 그리고 10년물 장기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4.5%예요. 지난번엔 거의 뭐 5%까지 가는 방향이었습니다. 뭐 아직까지 5%를 찍을지 못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안전하게 예를 들어서 배당을 받으면서 5% 정도 수익을 벌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증시에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하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건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면 기업들 매출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오르는데 경제가 아직까지 강하다? 그럼 지출이 증가하고 그게 실적 발표에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생길 때 대체적으로 이 기술주들이 오르는 경향도 있어요. 물론 연준이 얼마나 유동성의 수도꼭지를 잠그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 경제가 강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주가가 대체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생기는데 고용시장이 약하거나 뭐 그런 경제 약함이 보인다면 주가가 하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거의 9%에서 2%대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서 크게 걱정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26입니다. 극한의 공포까지 거의 다 가고 있어요. 변동성 지수도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뭐 조금씩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 심리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4일 연속 하락하기도 했고 특히 산타랠리 기간에 이런 하락세가 나오니까 더 크게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휴가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이 증시의 핸들을 잡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스닥이 장중에 1%까지 올라갔다가 장중에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갔다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마감은 0.16%에서 마감을 했고 거의 보합에서 끝났습니다. 오늘 테슬라 인도량이 낮게 나온 것도 한 몫을 했어요. 테슬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인도량이 나왔는데 연간 인도량을 본다면 2023년까지 계속 성장하다가 2024년에 처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023년에 180만 대를 인도했다가 올해는 170만 8천 대 약간 내려갔죠. 그래서 자동차 인도량의 상승이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오늘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 전기차 제조업체랑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제 전기차 시장이 성숙해져서 이제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연간 35% 꾸준한 성장을 했는 거에 비해서 올해 좀 안 좋았는 거입니다. 테슬라 시가총액은 여전히 1.2조 달러이고요. 일주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뒤로부터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부터 2개월도 안 돼서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이제 거기서 20%가 하락한 거고요. 아직까지 테슬라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있기 때문인데 여전히 월가 분석가들은 2025년에 연간 35% 성장한 거는 끝났지만 여전히 인도량이 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형 전기차 출시 계획이 있고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텍사스랑 캘리포니아 쪽에 FSD 기술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로보틱스 쪽으로도 규제 완화가 되면서 새로운 매출이 생길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가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월가가 휴가에서 돌아오면서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정상화될 거고 1월 15일부터 커다란 이벤트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지수가 나오고 트럼프 취임식이 있고 FOMC가 있고 그리고 실적 발표들이 있습니다.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대체적으로 실적 발표 2주 전에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시기가 1월 15일쯤이 될 겁니다. 왜냐면 대형 기술주들은 대체적으로 1월 말에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산타랠리가 끝나고 실망감에 계속 떨어진다면 1월 중순부터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S&P랑 나스닥이 1월 말까지 고점에서 10% 떨어지고 회복을 못하고 있다면 치킨 100마리 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